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뉴스들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 뉴스 세 가지는 전부 다 기분 좋은 희소식들입니다. 아주 고소하고 짜릿하고 잘된 그리고 희망적인 뉴스들인데 일단 중국이 경제가 제가 오늘 아침 데일리 디펜스에서 보여드렸지만 완전히 내리꽂고 있는 이 상황이 지표로 국제 지표로 나왔고요. 그리고 썸네일 보셨겠지만은 북한이 쏘았던 순항미사일 사실은 실패한 거다. 중간에 추락했다. 라는 그런 정보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 미국 주류 언론이 완전히 극 비난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겠습니다. 외교왕 네고시에이터 문재인이 안팎에서 얻어터지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비난 담화에 이어서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사설을 짓고 맹폭을 퍼부었다는 소식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현지 시각 9월 15일 일반 기사가 아닌 사설 형식으로 문재인의 맹목적인 북한 짝사랑을 맹비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핵의 유혹, 당근과 채찍 모두 평양의 핵개발 저지에 실패했다 라는 내용의 사설을 싣고 문재인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와 대북 지원 추진에 대한 맹렬히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문재인은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퇴임 때까지 인도적 지원을 밀어붙일 것이고 퇴임 후에도 그런 활동을 할 것이다 라며 북한에 대한 모든 지원은 김씨 왕조를 강화하면서 평양의 엘리트들에게 혜택만 줄 뿐 북한으로부터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양보를 얻어내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김씨 일가가 무기를 포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은 거처를 제공해야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을 때까지 제재와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하는 것보다 더 낫다라며 그동안 한국의 민주당 정권이 평화쇼를 벌이며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해온 과거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메인스트림 언론이 사설 형식으로 동맹국 대통령을 이렇게까지 비난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자칭 외교왕, 협상가라는 한반도 운전자가 미국 주류 사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아주 대단한 언론이죠. 미국의 주류 언론인데 여기에서 일반 기자의 그런 기사 또는 외부 칼럼 이게 아니고 사설 형식의 칼럼이었다 이거예요. 사설은 뭡니까?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이 회사의 입장인 겁니다. 회사 사자, 회사의 설명이니까. 자, 여기에서 문재인은 맹목적으로 북한이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계속 지원해 주려고 노력했는데 그건 문재인이 퇴임하고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퇴임하고도 그렇게 할 것이다. 참 희한하고. 자, 그러면서 그동안 북한에 지원해온 모든 것들은 그 종류에 관계없이 즉 인도적 지원이라고 했던 그 포장 인도적 지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김씨 왕조 이너서클 핵심 권력자들만 배불려 줬던 것이지 실제로 인민들에게 내려간 건 아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의 핵무기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지금 미국과 국제사회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핵무기를 내려놓으려고 하면은 체제를 보장해 주든지 아니면 북한에 살 수가 없으면 나와서 다른 곳에 뭔가 아주 부유한 삶을 살게끔 조치를 해줘야 되는데 그다 돈 들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제재 그리고 군사적 압박 이걸 유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 괜히 걔들 도와주기 위해서 금전적, 경제적, 또 제도적 지원해주고 이건 희생이 크다. 의미 없다. 라면서 그동안 한국의 역대 민주당 정권인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정권들의 북한 퍼주기 행태를 싸잡아서 비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말 냉정하게 또 객관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 한반도 정세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설을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바이든 정부가 좀 잘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상황 지금 보고 있듯이 이거 잘못했다. 그런데 북한에서 또 그럴 거냐? 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도입으로 해서 결국 이제 북한이 주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이든과 문재인을 동시에 비난을 하는데 사실은 이 핵심은 문재인이다.
그러니까 바이든 너 정신 차리고 뭐 협상 또 문재인 뭐 인도적 지원 해주는데 도와주겠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소리였어요. 정말 제대로 된 지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저는 이걸 보고 미국의 주류 사회에서 한국과 동맹을 계속 유지하기를 희망하구나. 그런데 한국과 동맹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정책, 즉 중국의 이 패권 도전을 거부하는 것에 상당한 이점이 있죠.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있으니까. 그리고 한국의 어떤 경제적 능력도 사실은 이제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덩치가 되니까 한국이라는 지정학적 위치 플러스 이 어떤 경제 외교적인 덩치 이 모든 것이 한국의 가치를 상승시켜주죠. 그래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으로 남아있는 것이 국익에 좋은데 이 민주당 정권이 반미 친중 행보를 보이고 있으니까 미국의 이 주류 핵심 이 인사들 뭐 이거는 정치뿐만 아니고 이 언론도 마찬가지죠. 미국의 국익에 따라서 한국의 정권을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에서 자꾸 이제 매가 들어오면 결국은 한국 국민들도 지금 뭐 우리 주류 언론에서 이런 걸 좀 다뤄주고 해야 효과가 좀 극대화될 텐데 안 다뤄주니까 저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잽 펀치가 되어서 누적 펀치가 되어서 이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미국에도 우리 교포들 많이 있죠. 그 교포들께서도 이런 사설들 다 보시겠죠. 그러면서 정말 냉철한 조국을 위한 냉철한 판단을 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공산 원리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중국에서 해외 자본과 기업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중국 대기업들의 시가총액도 썰물처럼 빠지고 있는데 세계 10대 기업에서 중국 기업이 전멸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이른바 공동부유를 주창하며 대기업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며 공산사회주의 국가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기업과 자본의 탈중국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며 글로벌 톱10 기업 명단에서 중국 기업이 전멸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9월 16일 보도했습니다. 16일 마감한 홍콩 증시에서 텐센트는 1.9% 하락했는데요. 이로써 시가총액이 5,250억 달러를 기록하며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위자리를 미국 엔비디아에게 뺏겼습니다. 중국은 2018년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에 텐센트, 알리바바, 중국공상은행 등 세계 기업이 이름을 올리며 경제 대국으로서의 위상을 과시했는데요. 지난해 알리바바와 마윈 회장에 대한 공산당의 탄압이 시작되며 알리바바가 가장 먼저 10대 그룹에서 떨어져 나갔고 이어서 중국공상은행도 비우량 대출 증가 등 악재가 쌓이면서 10대 그룹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중국 최대의 IT 그룹인 텐센트의 시가총액 증발 현상인데요. 올해 1월 시가총액이 9,490억 달러를 기록했던 텐센트는 당국의 대대적인 대기업 때려잡기 정책이 시행되면서 급속도로 자본이 빠져나갔고 8개월 만에 4천억 달러가 증발하는 등 그야말로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8개월 만에 반토막 난 거죠. 이 같은 현상은 중국 공산당의 반시장 정책이 강화될수록 더 심화될 예정인데요. 장기 집권을 위해 스스로 경제를 파국으로 내몰고 있는 중국 공산당. 과연 자본주의 맛을 본 중국인들이 언제까지 참아줄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 중국 경제 이제는 뭐 폭망한다. 중국 부동산 헝다그룹이 지금 그들이 부동산 분야에 가지고 있는 빚만 하더라도 355조 원인데 이거 못 갚는다 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중국 부동산이 버블이 확 터지는 이 직전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데 그거와 함께 또 이런 아주 희소식이 나왔네요. 텐센트는 중국의 그 위챗페이를 만든 회사예요. 그래서 중국은 거지도 동량을 위챗페이로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위챗페이는 중국에서 아주 보편화된 그런 가상화폐죠. 그런데 이 위챗페이가 중국 당국이 야, 이 위챗페이 말고 중국에서 당국에서 만드는 이 인터넷 위안화 가상화폐를 따로 만들 거야 라고 또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텐센트 니들 필요 없어. 이렇게 되니까 이 텐센트가 큰일 난 거죠. 그리고 공동부유 주창하면서 갑자기 베이다이허 회의하고 그 8월 달인데 그 이후에 이 중국에서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확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왜?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이 주식을 샀을 때 오를 가능성이 있으니까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국 당국이 공동부유라는 것을 주창하면서 공동부유가 뭐냐? 가진 자의 걸 뺏어서 못 가진 자에게 나눠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걸 지금 뺏어서 주겠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여기에 투자할 이유가 없지? 라고 생각해서 이 자본이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텐센트 정말 놀랍게도 올 1월에 9,490억 달러의 시가총액이었는데 지금 5,250억 달러. 아니 지금 8개월 만에 반토막 가까이 나버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인데 그래서 12자리를 내주고 11위가 돼버렸는데 그 대신 들어간 회사가 엔비디아.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예요. 여기도 지금 엔비디아제 그래픽 카드 하나 들어가 있는데 뭐 그런 회사에게 지금 져버렸는데 중국이 얼마나 지금 빠르게 내리막길을 걸고 있냐면은 3년 전인 18년에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제대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던 바로 그때죠. 그때 중국이 10대 기업에 알리바바, 유명하죠. 알리바바, 그리고 텐센트, 중국 공산은행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알리바바 장점인계하고 커넥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 때문에 완전히 그냥 뭐 중국 당국이 알리바바 때려잡아 버렸죠. 그래서 알리바바 사라졌고 중국 공산은행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하고 치고받고 하면서 또 지금 이 부동산 관련한 법을 여기에 어마어마한 부실 대출 또 끼어 있으니까 이것도 내려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위챗페이를 사용하고 있는 이 텐센트 이것마저도 내려갔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들이 공동부유라고 하는 이 가진 자를 뺏어서 주겠다고 하는 이 발표에 얼마나 겁을 먹었냐. 공동부유 시진핑이 딱 주장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텐센트가 9조 원을 기부했어요. 9조 원. 500억 위안. 그리고 알리바바는 18조 원을 기부했어요. 1000억 위안. 그리고 샤오미는 2조 5천억 원 기부했어요. 이런 식으로 중국 기업들이 마구마구 기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9조 원을 저기다가 냈으면 사실은 저게 기업 이익 잉여금인데 저거 나에게 배당되었어야 할 이익인데 저걸 정부에다가 줘버렸어? 내 걸 뺏어서 준 거 아니겠습니까?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 때문에 이건 내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내가 돈 빼야지. 라고 된 거 아니냐라는 것이고. 자, 이런 거 보면 우리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중국 공장 팔겠다. 또 SK 렌트카 토요타에게 팔겠다. 뭐 이렇게 해서 다 지금 빠져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국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그 현실적인 지표가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이 지난 11일과 12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던 순항미사일이 실제로는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일본은 발사 전 과정을 감시하고 있었고 항적 분석 결과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북한이 지난 9월 11일과 12일 실시한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발사 실험은 두 차례 모두 실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두 미사일 모두 중간에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서 요미우리 신문이 9월 16일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목표에 도달하지 않고 중간에 낙하, 추락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우리는 북한이 쏘았다는 순항미사일의 항적을 확인할 수 없었고 주변 그 어떤 나라도 관련 항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북한이 주장한 실험 성공 발표가 거짓말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은 E767과 E2D 두 종류의 조기 경보기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E767은 일반 탐지 모드에서 800km, 저고도 및 지상 표적 정밀 추적 모드에서는 4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일본이 해당 조기 경보기를 동해상에 띄웠다면 충분히 북한의 순항미사일 항적을 추적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본의 이런 분석은 북한이 순항미사일 명중 사진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지는데요. 북한은 지금까지 내륙에서 실시한 미사일 실험은 명중 사진을 공개하며 해당 미사일의 정밀도를 과시했었기 때문에 발사 사진과 비행 사진 외에 그 어떤 사진도 공개되지 않은 이번 실험은 일본 측의 주장대로 실패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북한이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비행 테스트도 하지 않고 곧바로 실시된 실사격에서 두 번 모두 성공했다는 주장, 애초에 기술적으로 있을 수 없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시커멓게 생긴 순항미사일 야간에 발사했다. 그런데 한미 정보당국 아무도 못 봤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미 정보 당국이 아무도 못 봤다. 이게 좀 이상하죠. 뭐 한국이 못 봤을 수도 있는데 미국도 못 봤다. 그리고 일본도 못 봤다.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일본은 봤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은 E767 조기 경보기, 미국의 E3 센트리하고 비슷한 거죠. 그걸 4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E2D, E2C 조기 경보기 17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 관련한 이 핵심 위협 세력을 향해서는 E767을 띄워서 항상 감시를 하죠. 그래서 저는 E767을 띄워서 보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왜냐? 이런 구체적인 주장이 관계자를 통해서 나왔다. 그래서 이 저공 비행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 분명히 1500km를 126분 동안 비행했다라고 밝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북한이 이런 그 순항미사일 발사하고 또 방사포 발사하고 하면은 항상 그 섬에서 터지고 하는, 명중하고 하는 모습을 공개해 왔었거든요. 이번 그 공개 사진 전혀 없죠. 그래서 중간에 추락한 것이 맞다라는 이 일본의 주장이 저는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동안 이 북한은 터보제트 엔진을 사용한 미사일이나 무기체계를 많이 활용했었는데 터보팬은 처음이에요. 이건 훨씬 더 그 진보된 기술이죠. 그러면은 이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 첫 번째 발사체를 테스트하려고 하면은 이게 단계가 다 있어요. 이거는 북한이 뭐 갑자기 뭐 북한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 이건 아닙니다. 그 누구든지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게 첫 번째, 지상에서 연소 실험해야 됩니다. 엔진 개발했으니까 이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연소 실험해야 되죠. 두 번째는 비행기에 싣고 가서 이게 툭 제대로 떨어지는지 또 떨어져서 발사가 되는지 이거 실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비행기에서 쏜 게 아니고 지상에서 쐈다 하더라도 지상에서 제대로 런치가 되는지 이거 지금 테스트 해야 되죠. 그런데 그거 했던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제대로 비행을 해나가는지 이걸 또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터코메라든지 지형 추적 아주 정밀한 그런 이 비행 방식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제대로 지형 추적을 하는지 단거리부터 시작해서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하고 한 방에 그냥 1500km 실사격으로 바로 들어갔다. 이게 무슨 뭐 북한이 뭐 한민족은 위대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이거는 위대 안 위대를 떠나서 그 누구나 해야 되는 과정이에요. 그 과정을 생략하고 북한이니까 했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게 기술 과학자들의 평가라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에 아주 절대적으로 동의를 하고 이번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실패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런 터보팬 엔진을 사용한 장거리 저공 침투 순항미사일, 그것도 전략적 임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핵무기까지, 핵탄두까지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줬는데 이게 위협적이다라는 것은 이거는 변치 않은 사실입니다. 비록 정말 이 요미우리 신문의 주장대로 또 저희 판단대로 북한이 이 미사일을 발사해서 실사격하는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 정도 갔으면 곧 머지않아 성공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 좀 고소한 상황이라도 이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우리 조기 경보기 더 있어야 되겠죠. 일본은 보는데 왜 우리 못 보냐. 수량이 부족하니까 우리 못 보는 겁니다. 조기 경보기 지금 공군에서 2대 더 이러는데 저는 2대 가지고 안 된다. 최소 3대에서 4대는 더 있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북한 정말 무서운 속도로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